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대한민국 교수님 중에 가장 존경하고 민망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스승으로 삼고자 늘 모시고 또 시국에 대해서 또 나라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많이 여쭙고 또 거기에 대한 아주 좋은 현명한 그런 어떤 철학, 어떤 방향 이런 것들 늘 알려주시는 우리 카이스트의 뭐 다른 명칭 뭐 대학원장님 뭐 이런 명칭 다 빼고 정재승 교수님 오늘 제가 이렇게 댁으로 여기가 댁입니다. 네. 저야말로 이렇게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아이고 교수님 반갑습니다. 항상 존경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난 12.3 대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오늘 선고가 1심 선고가 있어요. 교수님 한 말씀 혹시 어떤 특별한 느끼는 감정 같은 게 있을까요? 온 국민이 생각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제가 지난 6년간 이제 천착했던 과제가 우리나라의 소위 이제 저성장의 늪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중에서 특히 잠재 성장의 한계가 왔다. 실제로 2.0이 깨졌고요. 1점대의 잠재 성장률인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절벽, 또 지방 소멸 이런 것들이 전체 국민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 수도권 공화국. 그 중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그동안 균형 발전이니 지방 분권이니 뭐 이런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때나 또 문재인 정부 때나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화 집중화 현상은 더 강화되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급기야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장 중에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이제 이 용어와 개념을 드디어 올해 초에 천명을 했고 그 일환으로 대전과 충남 대전 통합 행정 통합이 지금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형국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대전 충남의 통합은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인구 절벽을 만든 어떤 출산율의 문제 또 양육의 문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문제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아시죠? 네, 그럼요. 너무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몇 나라들은 여전히 급성장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 상황에 들어섰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네. 그리고 그 진단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 특히 서울 중심의 지금 산업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지방이 충분히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근데 젊은이들은 줄고 인구 절벽이고 그래서 헤쳐나가야 될 난관이 아주 많다는데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그 솔루션이 뭐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저는 대전, 충남, 세종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젊은이들이 많고 그리고 지식을 잘 사용하는 고학력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학력자.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겠다는 DNA가 다들 있습니다. 스타트업 DNA가. 특히 카이스트는 학부생부터 그렇습니까? 뒤에 그 스타트업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스타트업의 성패는 보통 5년 생존율로 따지는데 그렇죠. 5년 생존율이 8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대학입니다.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 만들어서 3년, 5년을 지나서 기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지가 진짜로 있는 거죠. 90% 가까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다 30% 이하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조차도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카이스트 학생들은 스타트업의 진심인 거죠. 근데 왜 잘 되면 결국에는
테헤란으로 가고 네. 왜 결국에는 디지털 뭐 테헤란, 판교 이렇게 뭐 떠난다고 떠나냐.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 거. 그거 이 안에서도 충분히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네. 된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의원님 말씀하신 실리콘밸리, 네. 한국의 실리콘밸리여야 된다는 데 네. 동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마다 지방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전략들이 다를 텐데 대전은 어떻게 하면 이게 서울로 떠나는 걸 막을까가 아니라 예, 여기에 있는 충분한 자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을 묶고 여기서 꽃피울 수 있게 해줄까. 여기서 성공할 수 있게, 여기서 성공하게. 꽃피울 수 있게. 네,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충분히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대전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저성장의 늪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충청판 실리콘밸리의 완성이라는 그런 측면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다른 측면은 교수님 제가 8년 전에 그 교수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유튜브로 네. 봤는데 거기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을 아주 정말 일목요연하게 네.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반론적 관점에서 세상은 제4차 산업혁명기를 맞고 있는데 네. 소위 AI, 데이터 뭐 등등 로봇 이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그 어떤 생산 도구라 할까요? 뭐 어떤 생산 수단들이 새로운 성장을 이끄는 그런 이제 사회로 전 세계가 지금 진입을 했는데 8년 전에 진단하신 제4차 산업혁명의 어떤 일반론 현재 보실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는 거기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네. 한번 좀 다시 리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버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을 선언을 맞죠. 했는데 그 전해부터 네. 사실은 내가 선언할 거야. 예. 이제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이제 제가 다보스 포럼에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아주 깊이 알게 됐죠. 네. 예,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잘 적용이 될까? 우리 모두 다 그 비전이 현실화될 건지 궁금해했었고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이 데이터화가 돼서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이 일치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원래 현실 세계에서는 생산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인데 아담 스미스가 생각나요. 이 토지, 자본, 노동 없이도 이제 생산이 가능한 시대로 옮겨가거든요. 뭐 비트는 공간을 점하지도 않고 인공지능이 많은 일들을 인력을 대체하고 장비도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현저히 자본을 줄인 상태에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였고 또 기존의 산업혁명들은 다 지나고 나서 그때 그거 산업혁명이었어. 과거의 선언이었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미래형. 미리 우리 준비합시다. 이런 세상이 올 거라서.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사설단체가 떠드는 걸 왜 이렇게 난리냐라고 하던 무렵이었는데 지난 10년을 보기를 해보면 이미 제4차 산업혁명은 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제조업이나 유통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IT 기술은 당연한 그런 토대를 이루게 됐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본을 현저히 줄이고 그런데 문제는 인력도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산한 물건을 사야 할 사람들이 가난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켓 사이즈가 줄어드는 생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걸 잘 구매할 인간들이 가난해진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생산 수단은 훨씬 더 좋아지고 다르게 변환됐는데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진 거군요. 인공지능은 생산에는 기여하는데 소비는 안 하니까. 소비는 인간만이 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일자리도 많고 가계 수입도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전 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가 훨씬 기회도 좋고 더 가난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네. 양질의 직업들은 적고 어허. 네 그리고 혼자 살면서 싱글족들 때문에 가계 수입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장기적 지난 10년을 복귀해 보면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예측은 맞았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잘 대응했느냐 하면은 네.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자면은 기술 자체는 개인의 역량들은 뛰어나니까 기술 자체는 빨리 받아들이고 그거를 선도하는 인력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네. 반면에 네.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서의 뭐 규제 샌드박스라 네, 이런 네. 것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네, 못했던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해외에는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에어비앤비, 뭐 우버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못 들어오고 접근되지 않는 네. 규제죠. 규제 때문에 어린 그게 이제 잘 안 네, 되고 그러니까 뭐 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네. 뭐 지방에서만 해야 되고 예.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정신은 들어오지 못하고 네. 개별 기술들만 들어오고 그리고 시민들은 수용성은 되게 높아서 네. 전 세계에서 뭐 예를 들면 챗 GPT 유료 계정 제일 네. 많이 쓰고 예, 빨리 받아들일 소셜 미디어 뭐 예. 제일 많이 쓰고 네. 그 제일 활용 잘하고 그러니까 저는 시민들은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네. 예, 근데 규제 정부가 이거를 적절한 방식으로 잘 리딩하고 있냐라고 네. 봤을 때 좀 아쉬움들이 네. 그동안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아담 스미스라든지 뭐 소위 말해서 칼 막스라든지 뭐 심지어 레닌까지 소위 생산수단의 이 변환을 그 당시로서는 예측을 못한 것이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면서 말씀하신 생산수단이 변환되고 생산력은 높아졌지만 실제로 구매력은 뭐 저성장의 늪에 빠지니까 구매력은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을 높여줘야 되는데 전통적인 일자리들은 줄어들고, 그죠? 너무 이제 첨단화되니까 전통적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없어지는 상태에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대체하는 창업 같은 것이 지금 생겨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스케일업 또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래야지 이제 구매력이 늘어날 텐데 대전 충남으로 놓고 볼 때 이 행정통합은 저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줄 건데 뭐 시민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통합을 하면 그러니까 4년간 20조 준다. 어떤 분들은 많이 주네. 어떤 분들은 에게 그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전에 올해 1년 예산 대전 인구 145만 명을 먹여 살리는 1년 예산이 한 7조 5천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양쪽을 통합하면 20조를 준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 대전 충남의 통합을 통해서 소위 실리콘밸리라는 것을 여기서 성공해서 생산력의 증가는 물론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매력의 증가. 그래서 창업이라는 어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말 그대로 카이스트 같은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DNA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친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바로 이곳 대전과 충남에서 소위 창업을 하고 대기업들이 지금 뭐 삼성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뭐 현대 자동차라든지 LG라든지 다 지금 충남에 제조업 기반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청년 창업들을 우리가 지원만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소득을 유발하고 결국 구매력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상승을 유발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제가 생각하는 충청판 실리콘밸리인데 교수님이 혹시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행정통합은 전 하나의 수단이고 지금까지 어떤 경험이나 어떤 반성적인 측면에서 장애,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한 아까 DNA는 여기 돼 있다. 네. 대전은 돼 있다. 그런데 앞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는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만드는데 이런 점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혹시 일선에서 연구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대목이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처음 그 충청판 실리콘밸리 말씀하셨을 때 너무 고개가 끄덕여졌는데 그 진단이 되게 정확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를 외형적으로만 카피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들여와야 된다는 말씀에 되게 동의를 네, 하고요. 네. 근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보자면은 스탠포드, 버클리, UC 버클리가 맞죠. 있듯이 예, 우리도 실리콘밸리. 카이스트만이 아니라 대전 이 충청도에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대학들이 있잖아요. 있죠. 맞습니다. 일단 교육 도시예요. 교육 도시예요. 예.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대덕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연구 역량, 특허를 내고 기술 이전을 하고 맞습니다. 이 경험들이 되게 많고 네. 근데 이제 그들을 머물게 하려면 여기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점점 이 동네에서 실리콘밸리 이 동네에서 스타트업을 하면은 투자하겠어 하는 자본들도 꽤 오고 있는 예, 상태예요. 예, 네. 예. 이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그 스케일업이 유니콘까지 가게 하는 이 다음 과정부터는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네. 행정 근데, 서비스. 예. 네. 근데 다행히도 지난 10년, 20년간 대전은 또 이 충청 지방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지역으로 성장해서 모두가 다 맞아 대전 살고 싶어. 네. 심지어 내려오고 싶어 하는 네. 몇 안 되는 도시예요. 네, 전국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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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는 거 되게 좋아하고 예전엔 막 노잼 도시라고 놀렸는데 한때 그랬죠. 네. 불과 5년 전만 해도. 네, 근데 요즘 얼마나 재밌는 게 네. 많은 도시가 됐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젊은이들이 모일 준비도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왔을 때 정말로 그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었던 일종의 액셀러레이터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예. 그런 행정 서비스가 갖추어져 있느냐. 그들이 주거하고 주거. 직주가 근접해 있고 네, 정주가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뭔가 회사를 차리겠다고 하면 행정 서비스가 효율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창업에 대한 지원.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투자들을 통해서 스케일업 할 수 있게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규제 샌드박스. 네,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 와서 뭐든지 시도해봐. 다 예. 문제 생기면 여기서 고쳐놔서 세상으로 나가면 돼. 네. 하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인드를 행정적으로 갖고 있어야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우리 시도해보자. 라고 하면서 젊은이들 모일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스케일업이 되려면 여기서 만들어진 걸 다른 곳에서도 보편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확신이 들려면은 이 확대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적인 요소들도 맞습니다.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서비스가 이제 갖춰지면 저는 충청권은 아주 큰 포텐셜을 갖고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재승 교수님이 지금 하신 방금 그 말씀이 제가 꿈꾸고 있는 충청판 실리콘밸리의 말 그대로 기초적인 철학 내지 운영 원리라고 저는 느껴져요. 네, 맞죠. 정말 오랜 동지를 만난 듯한, 예, 또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마음껏 시도해봐. 그리고 여기서 성공하면 세상으로 나가면 돼. 그러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고 여기서 실증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대한민국 전체로 또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초를 여기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포텐셜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잠재력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최근에 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회사가 배틀그라운드라는 전 세계에 이제 파는 그 회사가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카이스트 학생들이 인도 시장에 가서 인도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 학생들이 인도를 문화를 배우고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고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서 만들어 오게 하는 거. 여기에 자신들의 돈을 썼으면 좋겠다고 기부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대단히 현명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우리가 이 5,500만 대한민국의 네. 스케일에서 벗어나서 네. 아니 세상에는 또 완전히 다른 마켓이 있는데 네. 새로운 마켓이 무려 있는데 14억 네. 시장인데 그러면 그들을 이해하고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예, 저는 이런 일들이 되게 꼭 인도만이 아니라 네, 네, 네. 그 남미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 유럽 뭐 네. 어디여도 괜찮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 이게 내가 나의 사고의 한계를 우리가 이렇게 좁게 가둘 필요가 없구나 네. 라는 걸 깨닫게 될 텐데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충청판 실리콘밸리 또 뭐 카이스트의 우리 정재승 교수님도 찾아뵙고 공연을 듣고 이러면서 우리 일반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또는 혼밥을 먹고 혼술을 먹는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그러면 박범계 의원이 말하는 충청판 실리콘밸리는 정말로 고학력의 소지자들 굉장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소지자들만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거야. 일반 청년들은 이 창업 메커니즘에 도전하기 어려운 그런 거야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소위 창업 생태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차피 대전의 소위 R&D의 원천 기술로 하면 대전이 최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 대덕연구단지의 뭐 출연료를 비롯해서 여기야말로 진짜 인적 자산의 보고잖아요. 또 충남으로 가면 아까 대기업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대기업들 뭐 세계적인 수준의 대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또 마찬가지로 그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소위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창업 생태계라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기술만을 소유를 하는 그러한 어떤 창업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선이 있고 2선이 있고 3선이 있다. 마치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있듯이 이 안에 창업 프레임에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스타트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사소한 어떤 작은 불편을 해결해주는 어떤 뭐 사소해 보이는 듯한 서비스지만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도 하나의 그 창업의 모티브, 동기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누구든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대한민국 전체의 실험장으로서 대전 충남에 이런 그 청년 창업을 위한 실리콘밸리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 2008년도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네. 다들 모두가 다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던 시절이죠. 금융위기. 네. 네. 특히나 미국이 이거를 이제 그냥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달러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그냥 문제를 덮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파가 글로벌 이코노미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들 2010년대가 어려울 거라고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2010년대가 호황이었어요. 네. 왜 그러냐 여러 진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가설 중에 하나가 2007년 8년에 나온 아이폰 때문이에요. 네, 아이폰이라는 이 200만 원 가까이 되는 장비를 2년마다 한 번씩 우리 모두가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앱스토어라는 게 있어서 뭐 구글 그 안드로이드 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사람들이 거기다가 앱을 올려놓아서 우리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거리 외 제약 없이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아이폰 생태계가 만들어졌죠. 네. 네. 이게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요. 새로운 마켓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2020년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 이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2의 아이폰이 막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설 뭐 후보들이 있죠. 이게 이제 제2의 아이폰이 될 거야. 뭐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로봇 산업에 예를 들면 이제는 한 2만 불, 3만 불 정도의 가정용 로봇이 이제 집집마다 들어오는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기업들이.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기업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죠? 네, 네.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그래 집집마다 로봇이 있어. 그러면 나는 그 로봇이 입는 옷을 만들 거야.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거기다가 내 소프트웨어가 네. 그 로봇이 요가를 하게 만들어서 네. 그거 집에서 집집마다 홈 요가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네. 라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파생돼요. 맞습니다. 그것이 생태계죠. 생태계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네, 네. 그런 일이 그렇기 때문에 한 도시 안에서 예를 들면 충청 실리콘밸리에서 네. 누군가는 막 최첨단 연구를 필요로 하는 로봇을 만들지만 또 누군가는 그 로봇이 입을 옷을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수많은 생태계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를 꿈꿔보는데 네. 그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맞습니다. 그런 생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로 창업 문화만 우리가 우리 지역 대전 충남에서 만들어진다면 청년들이 나는 그 정도의 아이디어가 없어, 그 정도의 기술이 없어라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지역의 특허청, 지금 이제 지식재산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듯이 대전에 말 그대로 원천기술의 보고인 대덕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술을 사고 파는 기술거래소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그러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아주 싼 값에 혹은 투자 조건으로 받는 거죠. 창업의지만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말 그대로 50대 50의 기술 투자, 아이디어 투자를 받고 말 그대로 그게 대박이 나면 그 같이 나누는 그렇게 문화가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전혀 기술이 없거나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창업 의지만 있다면 창업 문화만 제대로 가꾸어진다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 그런 기회를 포착하려면 이 근처에 있어야 돼요. 이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전에 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는 로봇 안 해도 로봇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생각해낼 수 있거든요. 네.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지금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꿈틀꿈틀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주는 게 되게 필요한데 네, 네. 저는 그런 충청판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지면 그게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실수해도 좋으니까 마음껏 시도해봐. 같은 행정적인 서비스 또 입법적인 뒷받침 네. 이런 일이 대전에서 또 충청도에서 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이와 네.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교수님이 고향은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서울이세요? 네. 그러면 여기 대전에 와서 이제 대전에서 사실- 산 시간이 더 길죠. 제가 18살까지 서울에 있다가 네. 지금 대전에 온 거이고요. 그리고 뭐 잠시 몇 년간 뭐 해외에 있기도 했지만 또 교수로 와서는 또 지금 20년 넘게 있으니까. 그러시군요. 네, 대전 그리고 뭐 대전 시민이고요. 네. 네. 유성 구민입니다. 유성구민. 예. 둔산동에 사셨어요. 잠시. 둔산동에도 예. 살고. 잠시가 아니라 꽤 네, 사셨어요. 8년쯤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 정재승 교수님이라는 뇌공학의 세계적인 석학이 또 카이스트의 교수님으로서 말 그대로 뭐 석학이고 아주 매력적인 대중들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그러한 분이신데 정재승 교수님은 충청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네.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에 네.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네. 제 책 조만간 이달 2월 28일 충남 천안에 있는 공주대학교 체육관입니다. 거기서 출판 기념회를 여는데 책 제목이 더 큰 성장. 아까 충청판 실리콘밸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행정 서비스, 강화된 행정 서비스, 또 입법적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더 큰 통합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충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지는 압도적 성장. 그래서 더 큰 통합, 압도적 성장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제가 정말로 이분의 추천사는 꼭 받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정재승 교수님께 추천사를 부탁드렸고. 제가 유일하게 들었어요. 유일하게. 영광입니다. 예, 제가 사람을 몰라서가 아니라 네. 유일하게 그러니까. 딱 한 분의
추천서를 사를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리고요. 정재승 교수님이 생각하는 충청과 박범계. 네. 제가 사실 그 최근 한 10년간 마음속에 둔 화두 중에 하나가 그 카이스트가 충청도에 있어서 대전에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대전 시민분들이 생각하시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게 사실 뭐 저만이 아니라 카이스트의 모든 구성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요. 그 이전에는 처음 이제 카이스트가 대전에 내려왔을 때는 서울에 있지 못해서 내려온 면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 왔을 때는 막 호박밭, 딸기밭에 벌판에 이 근처가 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재밌는 걸 찾아서 서울로 부산으로 떠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사실 주말마다 시민들이 벚꽃을 보러 대전 카이스트 캠퍼스에 오고 친화적이 됐어요. 되게 친화적이고 저희 뭐 주차장 따라할 안 하고 카이스트 굿즈 판매가 전 세계 전국 대학 1등이에요. 넙주기가 20억 가까이 팔립니다. 이런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전 시민들은 카이스트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느끼시죠? 네. 그래서 지금 항상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카이스트의 경쟁 상대는 MIT가 아니다. 성심당이다. 대전하면 떠오르는 1등이 성심당이고 브랜드가 1등이죠. 그리고 이제 한화와 카이스트가 엎치락뒤치락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전 시민의 마음을 사서 가장 자랑스러운 대전하면 가장 자랑스러운 곳이 카이스트가 되게 하려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시민들이 카이스트가 있어서 좋다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 그게 그냥 넙죽이나 벚꽃 캠퍼스 가지고는 안 되는 안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전과 충청 지역에 기여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만 똑똑해 잘났어 우리가 좋은 연구 성과를 냈어가 아니라 그거를 이 지역의 시민들하고 나누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기여하고 싶고요. 기꺼이 그리고 그게 카이스트가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산업이 없이는 학문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과 가까이 있어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하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박 의원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고, 과찬의 말씀. 항상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재승 교수님이 충청에 대한 느낌,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질문을 드렸는데 시민들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카이스트의 구성원으로서 카이스트가 충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충청에 어떻게 카이스트가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책무로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정재승 교수님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오늘 우리 대화였고요. 저도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사실은 오늘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처음에 인터넷이 보급됐을 때의 세상의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사실 있는데 지금 AI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세상을 이렇게 휩쓸고 또 뭐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세상을 목도하면서 그런 세상이 올 것을 목도하면서 사실은 편리해진 면도 있지만 우리가 소외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대한 답을 사실은 이 촬영 전에 저한테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한번 토크를 언제 한번 또 잡아서 시간을 잡아서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거는 제 책이 나올 때쯤. 언제 나옵니까? 저 이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압도적 성장보다 훌륭한 책이 되기 위해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을 쓰셔서. 힌트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윤리의 문제 그리고 에너지의 문제를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정재승 교수님의 나올 책 AI, 데이터, 로봇 이후의 세대 시대를 세계의 석학
정재성 교수님이 진단한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